자, 복습은 여기까지 하고, 자, 여기 53번으로 해보죠. 새로 만들기.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해볼게요. 자바스크립트 파일 L53 제이슨이라고 해보죠. 자, 이 수업은 어떤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오브젝트와 제이슨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일 거예요. 이거를 이제 객체 명세서라고 하고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문자열을 쓸 건데요. 문자열을 쓰고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쓰면 조금 쓰기가 힘드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백틱이나 또는 이제 작은 따옴표를 씁니다. 자, 큰 따옴표 말고 작은 따옴표를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쓰잖아요. 자, 요게 이게 제이슨이에요. 별거 없죠? 자,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것도 제이슨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브젝트를 의미하고요. 오브젝트. 이 친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친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배열을 얘기해요. 배열.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는 이렇게 쓰겠죠. name. 죄송해요. 자, 문자의 표시 꼭 하셔야 돼요. 이렇게. key value가 되겠네요. value를 뭐 13 이렇게 할까요? key를 꼭 key라고 할 필요는 없죠. 이렇게 써도 되겠죠. name은 경미. 자, 이 친구는 우리가 배열이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11, 22, 33 이런 식으로 true도 쓸 수 있고요. null도 쓸 수 있고요. 문자열도 쓸 수 있겠죠. 뭐 객체도 쓸 수 있겠죠. 객체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자, 문자열이지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는 내가 이런 식으로 못 한다는 거죠. 어떻게?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 이 친구 11을 가져오는 걸 기대하죠. 11. 그런데 이 친구는 그냥 문자열인 것 뿐이죠. 그래서 자, 문자열이니까 이 친구 대괄호의 맨 앞에 게 뜰 거예요. 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대괄호의 맨 앞에 게 뜨죠. 자, 이 친구를 우리가 객체로 만들려면 어떤 짓을 해야 되냐? 제이슨이라고 하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 이 친구는 객체를 제이슨으로 변환하거나 제이슨을 객체로 변환해주는 친구예요. 자, 변환 한번 해보죠. 어떻게? const의
array는 json.parse예요. 여기다가 str. 자, 이때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실패할 것 같아 보이진 않은데 실패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고 나서 한번 보죠. 자, 우리 변환하기 전이랑 변환한 이후에 한번 볼게요. 자, 로그로 변환하기 전, 그 다음에 변환한 후. 이렇게 봐도 상관없겠다. 어차피 이제 변환한 값을 여기다가 담은 거니까. 자, 실행해보면 변환하기 전에는 문자 열이었는데 변환하고 나서는 뭔가 객체 취급당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로그로 str의 0번째.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11이 str이 아니라 array의 0번째. 짠 나오죠. 이렇게 모아서 볼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게 뭐냐? 헷갈려하는 게 선생님 그냥 제가 선언할 때 이렇게 해놓을까요? 자, 이렇게 선언하는 거와 이것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자, 이것과 이것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것을 뭐라고 하냐? 리터럴 표기법이라 하고요. 객체를 리터럴하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자, 이 자리에 객체를 만들 건데 자, 우리 오랜만에 옛날 선언법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를 let으로 바꿀게요. let으로 바꾸고 원래 이제 이렇게 선언해야 되는 거죠. obj는 new array. 여기다가 obj의 0번째는 11, 첫 번째는 22, 두 번째는 33. 자, 이렇게 표기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심플하게 표기하는 것을 리터럴, 그죠? 눈에 보이는 그대로 표현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리터럴 표기법이라 하죠. 그냥 리터럴이라고 해놓을게요. 너무 짧아서 이렇게 해놓을까? 자, 지금 요거는 문자열이고 요거는 리터럴 표기법이고 엄청 닮았죠? 닮았는데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 자,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 있냐면 문자열을 큰 따옴표로 약속하고 있어요. 다른 거로 못 바꾼대요.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백택을 했어요. 먹히려나? 자, 이렇게 오류가 뜨죠? 자, 이렇게 오류가 뜹니다. 자, 이 제이슨은 약속되어 있는 규칙이 있어서요. 문자열은 무조건 큰 따옴표. 큰 따옴표 안 하면 오류가 떠요. 자, 다시 해보면 이렇게 잘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객체가 됐다는 증명으로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바꿔서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걸 왜 쓰느냐는 거예요. 자, 이거 왜 쓸까요? 자, 이 제이슨이라는 거 왜 쓰는 걸까? 자, 우리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통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제이슨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적이 있죠.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통신을 해요. 자, 어떤 거에 정보를 주세요 하면 정보를 주는 거죠. 그 정보를 화면에 이렇게 출력하는 행위를, 이렇게 출력하는 행위를 우리가 렌더링이라 하죠. 렌더링. 자, 여기 우리는 이제 테이블 형태로 유저 정보가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정보라는 거 있죠, 정보. 정보라는 게 대부분이 구조화가 되어 있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동사무소라고 쳐볼게요. 그죠? 동사무소. 동사무소가 없죠, 요즘은. 그죠? 동사무소가 죄송해요. 제가 나이가 좀 있어서 뭐라고 하죠, 이름이? 네? 아, 주민센터죠? 주민센터, 행복주민센터죠? 주민센터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주민정보가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민정보를 이렇게 조회해서 그거를 이제 브라우저에 이렇게 띄우게 되겠죠. 또는 이제 우리가 요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니까 자, 홈택스라고 해볼게요. 홈택스. 홈택스에서 여러분들 이제 세금을 내야 되면 여러분들 이제 사용했던 내역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조회를 해가지고 또는 여러분들이 납부한 세금 같은 걸 조회해서 그걸 이제 서버에서 구조화 시켜서 이렇게 보내면 그걸 브라우저에다 띄워주죠. 뭐 작년에 기부를 얼마 했어요. 그다음에 뭐 카드 값을 얼마 썼어요. 그다음에 뭐 수입은 얼마예요.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쭉 뜹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어떻게 해요? 구조화 시켜서 자, 그것을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전달.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구조화된 문서 형식을 여러 개를 배웠어요. 어떤 걸 배웠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XML이라는 게 있죠. XML은 이렇게 태그로 구조화를 시키죠. 자, 근데 여러분들 XML로 요 안에 있는 데이터를 찾아본 적이 있어요. 언제 찾아봤을까? 자, 요 안에 있는 데이터 찾아본 게 우리가 돔 트래블이 되는 거예요. 돔 트래블 언제 했냐면 예를 들어 여기다가 아이디를 해놓고 아이디 그럼 이제 요게 도큐먼트죠. 그러면 get elements by id로 요 아이디에 저장된 값을 이렇게 가져오죠. 자, 근데 이제 무언가 테이블로 출력하기에 이 XML 형식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돔 트래블링이 굉장히 생각보다 힘든 편이에요. 우리가 이제 구조화된 데이터를 아주 구조적으로 표기하기에는 여기 속성이라는 게 있어서 굉장히 용이하지만 이걸 다시 내가 어떤 형식으로 바꾸기에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XML을 쓰고 있지만 생각보다 많이 불편하더라.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초기 비동기식 통신에서는 방금 얘기했던 어떤 정보를 구조화해서 보낼 때 XML을 쓰긴 했는데 불편하다는 말이 많았어요. 불편해요. 자,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제이슨이에요. 제이슨. 제이슨은 뭐냐면 자바스크립트 쓰던 방금 봤던 우리의 그 리터럴 표기법이에요. 자, 이 리터럴 표기법 봤더니 너무 편한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배열이고 그죠? 이렇게만 하면 객체고 키 값은 내가 이렇게만 쓰면 되고 밸류 값은 이렇게 쓰고 자, 여기서 또 장점이 뭐냐? 내가 밸류에다가 아무것도 안 했어. 이렇게 안 했어. 그러면 이건 뭐예요? 숫자.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뭔가 표기했어. 그럼 이건 뭐예요? 문자열. 또 내가 여기다가 true라고 썼어. 그럼 이건 뭐예요? 불리언. 그죠? 불리언. 그래서 뭔가 타입을 명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XML은 처음부터 그런 게 없었대요. 처음부터 없어서 내가 이게 마크업 안에 무언가를 쓰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13 썼어. 그럼 이거는 숫자여야 되는데 뭐예요? 문자열. 내가 여기다가 true를 썼어.
그럼 이건 뭐예요? 문자열. 다 문자열이래요. 문자열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XML은. 그런데 제이슨은 봤더니 너무 멋진 거예요. 이 리터럴 표기법이.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땡땡해서 문자열로 쓰자. 통신할 때. 그래서 제이슨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바스크립트의 리터럴 표기법이, 자, 이게 리터럴 표기법을 우리가 다르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브젝트 노테이션, 오브젝트 명세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 좋아서 이거를 문자열로 바꿔서 쓰기로 했다. 이거를 우리가 제이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어요. 그냥 약속이 조금 더 있어요. 뭐가? 여기 지금 보면 문자열은 큰 따옴표. 그 다음에 시작은 꼭 문자열로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는 우리가 데이터 통신할 때 함수를 꼭 전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데이터 정보를 전달할 때 여기 함수를 전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함수는 없애버립니다. 자, 이렇게 할까? 화살표 함수. 자, 보면 함수는 쓸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undefined라고 하는 타입이 있죠. 요거. 자, 이것도 지금 없고요. 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수업을 해드릴 건데, 어, 여러 가지 규칙이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른데 그것도 한번 비교해 볼 거고요. 그렇습니다. 여튼 이제 우리가 뭐다? 이렇게 리터럴 표기법을 문자열로 쓰는 게 제이슨이고, 이유는 구조화된 데이터로 통신을 하는 게 제이슨이 제일 유리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키값으로 어떤 데이터를 찾을 수 있죠. 이게 되게 편리합니다. 자, 여기까지 쉬었다 가지고 우리 어, 제이슨의 규칙 이렇게 꼭 이렇게 써라.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볼게요. 지금부터 35분까지.